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11월이 왔습니다. 10월 어제 잘 보내주셨죠? 저도 괜히 제가 좀 좋아하는 달이고 좋아하는 계절을 지나고 보니까 약간 또 아쉽고 막 이렇게 붙잡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분의 10월은 어떠셨나요? 힘드셨죠? 특히나 이제 뭐 미국장도 오늘 통계적으로 보니까 다우도 나스닥도 S&P 500도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의 폭이 우리 국장에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미미하다. 한 1, 2% 사이니까요. 물론 이제 3대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건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국내 증시가 어제도 뭐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시장에 이렇게 취약한 점이 과연 언제쯤 잦아들까? 멈출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자, 11월 첫 거래일이니까 이번 주 그리고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진 시장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 배경들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 만나 뵙고 있는 이남우 교수를 좀 이틀 앞당겨서 수요일 오늘 좀 모셔봤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시장 이슈 하나씩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여러 가지 실적 발표 내용들 데이터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드니 계절이고 뭐고 주식시장에 정신이 팔려있다. 그쵸. 오디션 K님의 말씀처럼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뭐 계절이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단풍이 져서 뭐 낙엽이 지는지 이런 걸 볼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잖아요. 저도 뭐 밖에 이제 걸어 다닐 그런 여유는 없었는데 지난주 주말에 이렇게 한강을 갔다가 이렇게 걸어오는 길에 보니까 이미 단풍은 다 지고 낙엽이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내가 이런 거 볼 마음의 여유가 좀 없었구나.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밖에 걸어 다니세요. 30분이라도 요 가을 공기 만끽하세요 했는데 내가 그걸 만끽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저는 조금 즐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유는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여유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시간도 없다라고 하지만 시간은 또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만들어내는 거고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오늘은 날씨가 조금 선선한 게 풀렸어요. 약간 따뜻한 그런 가을 날씨를 또 느끼실 수 있으니까 꼭 여유를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이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좀 켰습니다. 근데 장 중에 반전이 됐고 다우가 0.38% 33,000선 다시금 회복을 했고요. S&P 500은 0.65% 오르면서 4,200선에도 바짝 다가섰습니다. 4,193포인트 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5% 가까이 오르면서 12,800선 중반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 통계를 보니까 10월에는 한 달간 다우는 1.4%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2.2%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8%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나 S&P 500 지수가 3개월째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게 2020년 1월에서 3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2020년 1월에서 3월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였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3년 만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다라고 하고요. 또 나스닥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도 지난 2020년 4월에서 6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이례적인 하락 그 뒤에 이례적이지 않은 반등이 점차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에 대한 그 결과는 시장이 예상하는 바가 좀 짙게 나타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발언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살짝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거를 확실하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배경이 좋은 근거여야겠죠. 뭐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연준의 목표치에 다다르고 있다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비둘기파적인 그러니까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면 시장은 여기에 또 좋게 반응을 할 것이다를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유로존의 10월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2에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10월에 유로존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9% 올라서 직전월에 기록했던 4%대, 그러니까 4.3%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이러한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조금씩은 낮추게 하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나 3분기의 유로존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를 기록하면서 역성장에 들어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경제지표 미국 쪽 발표가 된 것은 약간 좀 엇갈린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미국의 주택 가격은 다시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코어로즈 케이스실러 지수에 따르면 지금 8월의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6%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987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미국의 소비자들의 경기 신뢰에 관련한 지수는 3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 102.6을 기록하면서 직전월에 104.3이었는데 이보다 좀 더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널리스트가 예상했었던 예상치가 100이었는데 이는 웃도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요. 임금 관련한 이제 고용 비용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을 할 때 비용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인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ECI라고 불리는데 계좌 조정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1.1% 올랐습니다. 2분기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전문가 예상치가 1.0%였는데 1.1로 소폭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연준과 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인데요. 이게 이제 조금 올랐다라는 것은 시장이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고용이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금값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금값이 여러분 지난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지난 한 달 사이에 무려 6.8% 올랐습니다. 물론 어제는 장중에 2,000달러, 그러니까 온스당 2,000달러를 상회했다가 다시금 1,990달러 중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금 가격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에서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또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이 대체로 좀 부정적입니다. 물론 밤사이 시장이 올라서 11개 섹터가 모두 올랐지만 실적이 지금 장 끝나고 나서 발표된 내용도 별로 안 좋아요. 하나씩 좀 전해드리자면 먼저 AMD 4분기 매출 추정치가 61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보다 좀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만한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올라가네요. 뭐 좋은 이야기가 다시 또 전해지고 있나요? 예, 0.18%. 실적을 보고 나서는 조금 꺾였던 주가가 본장에서는 2% 그리고 현재 다시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AMD 그렇고요. 페이컴 온라인 급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그러니까 매출이 가이던스 대비 예상치 대비해서 좀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현재 20%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여전히 28%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매치그룹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이제 데이트 할 수 있는 그 앱
어플리케이션, 뭐 틴더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실망스러운 4분기의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5% 넘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본장에서 실적 발표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분기 손실 규모가 예상치보다 좀 컸다라고 시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맵을 보시면 아시듯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하게 강보합권 수준에서 0.03% 소폭 오르며 마감이 됐고요. 오히려 뭐 일라일리나 암젠이 2% 하락, 존슨앤존슨이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1%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트블루항공 같은 경우에는 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무려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캐터필러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매출 작년보다 약간 높아지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역시나 향후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실망감이 주가를 6% 이상 하락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자, 맵을 보면은 여러분 테슬라가 $200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본장에서 $199 선까지 미끄러졌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을 이전에 이제 사망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이거 오토파일럿 잘못돼서 우리가 이런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거다라면서 민사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첫 민사 소송에서 승소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는 1.7% 넘게 오른 $200.84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애플 0.28% 강세, 마이크로소프트 0.2% 강세, 반면 구글과 메타는 조금 쉬어갔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0.93% 소폭 하락했지만 AMD, 인텔, 퀄컴 등의 종목들 모두 올랐습니다. 또 어제 크게 하락했었던 온세미컨덕터는 밤사이에도 4% 넘게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으로 좀 아쉬운 상황이 연출됐고요. 국제유가가 여러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밤사이에도 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크게 뭐 정유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밤사이에는 쉐보론의 주가가 살짝 밀렸고요. 엑스모빌의 주가도 마이너스 0.03% 약보합권 마감이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하락한 원인이 그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 때문에 중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문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또 배경이 되면서 주가는 0.9% 밀려갔고요. 반려동물 사료업체 여러분 추이 기억하시죠?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은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주택가격 지표 발표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 지표 발표한 이후에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어제 실적 발표 전달드렸던 핀터레스트의 주가는 그 호실적 덕분에 시장에서 본장에서 19%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붉은 종목들이 보이긴 하지만 11개 섹터가 모두 올랐던 참 견조한 그래서 국장하시는 분들은 부러운 그런 뉴욕 증시 움직임이 쭉 기록이 됐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서 시장의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3분 막 지났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만나보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굿모닝입니다. 네. 목소리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볼륨감이 좀 생기셨는데 그게 이제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4년을 마스크 쓰면서 우리가 잘 버텼는데 그쵸. 드디어 이제 감기가 걸려서 지금 만 이틀째인데 좀 아이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아프신 와중에도 저희 함께 그럼요. 나와주셔서 중요하죠. 오늘 또 이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3시간 수업도 있는데 걱정입니다. 3시간 동안 수업도 하시는데 네, 컨디션이 지금 그 상태시면은 너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일단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가운데 주택가격지수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 87년 이후에 또 최대폭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표된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S&P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이제 뭐 가장 미국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발표하는데
7개월째 연속 8월까지 상승을 했어요. 8월 달에는 아마 전월 대비 0.4%, 그러니까 뭐 연율로 따지면 한 5%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택 가격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는 게 그게 미국도 한국보다는 덜하지만 가계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그 가계 개인들이 좀 더 그 소비를 상대적으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그런 feel good factor 때문에 소비를 좀 늘리고. 근데 네. 이제 그 이번에도 확인이 됐던 게 우리가 모기지 금리가 7%를 넘어서 8%까지 육박을 하는데 이 미국의 가계 대출의 한 3분의 2가 모기지고 모기지에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한국하고 상황이 틀린 게 반 이상이 고정금리로 픽스를 시켰어요. 3%에서 4%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내가 좋은 집 물건이 나왔어도 내가 지금 3%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팔고 7% 금리로 새로 새 집을 산다는 게 아주 진짜 그 매력이 있는 집이 아니면 그렇죠.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너무 줄었고 주택 재고가 없으니까 올라가는데 크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가 없어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버블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 국내는 지금 정부랑 여당이 같이 그 고민을 하는 게 가계대출, 부동산 대출 잡으려고 지금 네. 그러는 거예요. 진짜 큰 버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다행히 이번 사이클에 금융위기 때랑은 틀리게 집값은 올라갔지만 가계부채, 모기지가 그 대출이 그렇게 증가를 안 했어요. 네. 상당히 건전한 가계 그 건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인 주체들한테 조금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네. 자, 지금 쭉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이 지표 관련해서의 의미보다 우리 교수님의 목소리에 대한 코멘트들이 그런가요?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고급진 분위기다. 이런 반응들이 대체적이고요. 또 이제 강의 관련해서 휴강을 하셔라. 학생들이 휴강원 할 것이다. 우리 요즘 교수님의 학교는 건강 휴강하면 위해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그래서 공휴일 날도 선생들은 나와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휴강은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수업 수강하시는 분들은 예, 그 생각을 살짝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크게 4가지 주제를 준비하셨죠? 4가지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지난주도 그렇고 10월도 채권 가격은 채권 시장은 나름대로 안정을 보였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두 시장이 다른 길을 걸었는데 우리가 전쟁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두 번째는 그 미국에서 월가에서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Financial Condition Index라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상당히 지금 경색 국면이 2022년 아주 안 좋을 때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해석은 지금 이 정도 금융시장이 경색됐으면 실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 올린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는 게 네.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자금 경색이 돼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진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에 발표하는 연준 기준금리 동향도 뭐 거의 금리 안 올리는 걸 굳어진 게 이제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자동차 업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국내에서 뭐 현대차, 기아차가 물론 전분기보다는 조금 못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뭐 10%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쟁하는 미국의 GM 포드는 뭐 좀 실망스럽다. 하여간 좀 많이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잘한다는 얘기죠, 되게. 그리고 모멘텀은 좀 꺾여도 이익이 많이 나고 현금 흐름이 좋아서 이제 제가 현대차 우선주 배당 그 메릿을 계속 한 1년 넘게 얘기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의 자동차 업종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 특히 이제 미국은 이번에 UAW 그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차당 그 원가가 훨씬 그래서 이제 마진이 뭐 몇 프로 지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GM 같은데 포드 같은데 주가가 이번 주에도 포드가 주가가 16%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지난주에 되게 이제 화제 중에 하나가 JP 모간에서 한 20년 이상 수장을 했던 제이미 다이먼이
퇴임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분이 부자예요. 개인적인 부가 한 2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조 5천억, 3조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몇 프로 주식을 판다고 그랬는데 시장에선 충격으로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의 CEO가 이번에 이제 퇴임을 하고 14년 만에 제이미 다이먼은 더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뭔가 시그널이 아닌가. 근데 이제 JP 모건은 확실히 월가의 그 황제 CEO인 그 프리미엄을 누린 건 그 이분이 워낙 출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CEO의 그 프리미엄, 그다음에 인사이더, 내부자들의 주식 매수,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뭐 그 대주주 같은 사람들 스톡옵션 또 부여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또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회사가 망하는 거지 생각하는데 조금 이제 그런 국내랑 해외 얘기를 좀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그러면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가 이제 미국의 주가 그리고 채권이 좀 다른 길을 갔던 이유인데 미국의 CEO들이 우리나라보다 중동 리스크에 더 민감하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뭐죠? 우리는 뭐 대한민국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삼성그룹에서 임원하는 유대인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름은 호바트 앱스타인이라는 유태인 이름을 쓰시지만 완전히 한국분, 골드만삭스 대표 한 분. 그러니까 한국에는 거의 유대인이 많지는 않은데 미국은 핵심 포스트, 특히 아주 중요한 머리를 쓰는 자리는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죠, 되게. 이분들도 20세기 초만 해도 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대학교 입학 때나 결혼할 때 사회적 차별을 당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텀 리가 이제 그 대표로 있는 펀드 스트레치 이제 이런 분석을 했어요. 이번에 그 3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500대 기업 중에 이제 실적 발표한 데가 한 반 되죠. 한 250개가 발표를 했는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이스라엘 가자와 관련된 전쟁 지정학 리스크를 언급한 횟수가 360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지적하는 게 한 50회밖에 안 됐는데 한 7배 늘어났다. 그러니까 미국 CEO들은 그만큼 미국과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의 사태지만 이 사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 그 CEO들의 상당 부분이 유대인이 많습니다. 월가랑 실리콘밸리는 뭐 유대인이 꽉 잡고 있고 언론계도 그렇고 학계 심지어 뭐 정치인들도 친척들 트럼프 같은 데 사위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유대인인 경우도 많고 가족, 친구 유대인이 많으니까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빅테크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은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조금 뭔가 불확실하고 좀 경계하는 듯한 것을 했는데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CEO 본인들이나 주위에 유대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과도하게 그 가이던스를 제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결과는 4분기 실적이나 내년 실적은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그때 가서 보면 생각보다 좀 좋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뭐 항상 경영진한테 이제 코칭을 할 때 언더 프로미스 가이던스 줄 때 약속을 작게 하고 오버 딜리버 그거보다는 좀 좋은 실적. 그래서 이제 항상 실적 발표할 때 틀을 하는 게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다고 뭐 지난주에 가령 알파벳 같은 데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근데 하여간 미국 사람들은 그 인구 구성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구조상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뭐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중동 리스크에 민감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괜찮으신 거죠? 예, 뭐 괜찮습니다. 물 한 잔 예. 드시면서 여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아유, 또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또 마음이 이게 좋지가 않네요. 예. 괜찮으신 거죠? 네, 예. 괜찮습니다. 자, 네. 그래서 지금 지난주나 10월의 움직임을 예. 봤을 때 왜 그런지를 저희가 그 문화를 좀 이해해야지 그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미국 사회의 주류는 유태인들이 그쵸.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으로 와서 보면 지난주에 채권 시장은 상당히 나름대로 평온했어요.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네. 반면에 이제 S&P 지수 주식은 2.5% 하락을 했고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전체로 놓고 봐도 채권 금리는 4.7에서 4.8로 조금만 올라갔어요.
하지만 S&P는 한 4%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물론 그 전 달도 하락을 했어. 그래서 주식 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채권 시장은 나름대로 좀 평온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주가는 그 전쟁 리스크를 많이 반영하는데 채권 시장은 어떻게 평온할까? 그래서 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긴급한 상황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걸 알아야지 아마 우리가 연말이냐 내년 장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위기 상황에서는 채권 투자가 훨씬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에 더 민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는 그동안 미리 올랐죠. 되게 많이 오른 게 어떻게 보면 3분기 미국 경기가 엄청 좋은 것을 미리 선반영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주식이라는 건 특히 이제 주식이 주가가 많이 빠진 IT 종목들, 나스닥 종목들 같은 데는 아주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을 땡겨서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분모에 들어가면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줄어드니까 이제 주가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은 또 이렇게 불확실성일 때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그 요구를 합니다. 약간 뭐 전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조금 이러한 CEO가 이러한 뭐 미국 뭐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유대인 가족들 친척이 많은 CEO들은 이거 우리가 좀 그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투자를 조금 그 계획을 지연하거나 좀 하향 조정하고 그래서 이런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채권 투자가들은 거의 대부분 전문 투자가들이에요. 기관 투자가. 그러니까 되게 리스크에 이미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이미 반영을 했는데 주식시장은 기관 투자가가 많지만 여전히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개인 투자가가 많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다 팔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그럴 상황이 오히려 아니죠, 되게. 그래서 약간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특히 이제 최근에 시장 진입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놀래서 그래서 약간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이런 좀 다른 특징이 있어서 저는 뭐 크게 보면 3분기 실적이 이익도 좋았고 동시에 현금 흐름도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게 좋으면 진짜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Financial Conditions Index 이게 경색되고 있는 부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봐야 되는? 그 그림을 띄워주시면 네.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뭐 주식, 채권, 외환시장 뭐 여러 가지 크레딧 스프레드 이런 걸 다 해갖고 이제 웨이팅을 줘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거고 네. 밑으로 내려오면 좀 풀리는 건데 우리가 올라가고 보면 있어요. 이제 코로나 초기에 뭐 급등을 했다가 좀 완화가 됐다가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이 주식채권 시장이 그냥 녹았을 때 다시 올라갔죠. 근데 최근에 보면 금년 들어서 그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가 좀 완화가 됐다가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경색이 됐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정도는 금리를 25bp를 4차례 올린 거와 같은 효과를 경제 주체들은 투자가들은 느낀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그 연준 내에서도 추가 금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제 생각엔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런 점을 갖고 시장이 이래서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구나. 그 리스크나 그런 불확실성이 많이 또 반영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지표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자동으로 스스로 알아서 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냥 지표를 통해서 보는데 그들은 항상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안 보이는 사이에 뭔가를 계속 움직이면서 잘 미국 경제가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만. 다른 나라는 다 이게 힘들고 있는데. 미국은 되게 다이나믹하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회장이 회의를 하면 임원회의를 새벽 2시까지 주재한다 그러고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근로자들이 월가의 뱅커나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80시간, 100시간씩 일하니까 생산성이 우리보다 높죠. 그리고 워라벨이 없네요.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좋은
엔지니어 아니면 과학자 이런 브레인들이 유입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되게 많잖아요. 규제도 많고. 우리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미국 대비해서 우리는 워라밸 없이 엄청난 업무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물론 이제 놀고 그런 근데 분들도 우리는 많지만 머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좋으니까 네. 일을 조금 덜 해도 되는데 절대 그 근무량이 미국이 네, 훨씬 더 그러니까 많죠. 최소한 그 저 엘리트들은 이제 근무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골드만삭스 분석을 보면요. 4분기에 경기가 자동으로 지금 속도 조절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왼쪽 그림인데 이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되는 팩터를 세 가지를 나열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미국이 이제 원래 바이든이 그 학자금 대출을 다 탕감해 주려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게들이 이걸 갚아야 되니까 조금 소비를 줄이는 그게 효과가 한 0.5% 포인트 되고 UAW 파업 효과가 한 0.3%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한 우리 Financial Condition Index가 이제 경색됨으로써 한 0.6% 돼서 한 1.5에서 2%가 스스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분기는 4.9% 경제 성장을 보였지만 앞으로 남은 4분기나 내년은 한 2%에 좀 못 미치는 한 1.5에서 한 2% 정도 경제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월가의 투자 은행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미국의 장기 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예. 자, 이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산업 이야기 해볼 텐데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얘기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노동자 파업도 있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수요 감소 얘기도 있고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이 큰 그림을 우리가 한 5년, 10년 후에 이제 되돌아보면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게 그거는 대세이고 그건 컨센서스니까. 근데 이제 수직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한번 쉬었다 가고 다시 또 이제 가속이 되고 그렇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차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장기적으로 그 디플레이션이 있는 거여서 차값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안 올랐습니다. 계속 옵션은 추가가 되지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차값을 많이 못 올렸는데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2, 3년 동안 전 세계 평균 자동차 값이 한 2만 달러 초반대에서 3만 5천 달러, 미국은 4만 8천 달러.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 이제 그런 건데 GM하고 이제 포드가 실적을 발표했고 GM이 훨씬 좋은 회사라고 자동차 업계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렇게 실적이 나왔고 그래서 GM이 3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8% 정도 나왔고 뭐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보면 이익의 모멘텀은 꺾였어요. 현대차도 지금 이익의 모멘텀은 조금 꺾이는데 미국 같은 데 많이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후년에 한 영업이익률이 한 5, 6%. 그러니까 많이 이제 과거 노말 수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회귀하는 것이고 전기차와 관련돼서는 좀 유연하게 GM은 대처를 하겠지만 여전히 2025년 때까지 100만 대 생산하겠다는 계획, 그다음에 여기서 영업이익을 내겠다는 계획은 유지한다. 그러니까 메리 바라라는 그 CEO가 상당히 잘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포드는 조금 수세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영업이익률이 5%. 그래서 최근에 그 포드의 주가를 보면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에 둘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GM은 한 5% 빠졌고 포드는 한 16% 빠졌고 포드는 공매도가 좀 많습니다. 한 3, 4%. 그러니까 이제 그 대차 매도를 해서 이제 숏을 한 전문 투자가들이 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포드는 영업이익률도 3분기에 안 좋았고 내년 후년에도 영업이익률이 GM보다 더 낮은 4, 5%. 근데 여기는 전기차 부문 적자가 많이 나요. 여기 사업 부문별로 이제 손익을 발표를 하는데 3분기에 전기차 부문 적자가 1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천억 적자가 났죠, 되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얘기한 게 UAW와 임금 협상이 되면서 이제 4년 동안 한 25% 증가시킨다고 하죠, 인건비를. 그러면 대당 제조 원가가 인건비 측면에서 한 900달러 상승을 한다. 그래서 평균 차값을 우리가 한 4만 5천 달러라고 보면
2% 포인트만큼 이제 노동비가 올라가는데 자동차 값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수요가 좀 약한 상황이니까 그만큼 이제 마진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포드의 창업자의 한 4대 5대 되는 빌 포드라는 사람이 UAW 파업은 테슬라와 수입업차 도요타, 현대 같은 데만 좋고 자기네 같은 미국산 자동차는 안 좋다. 이제 그런 외침을 계속 했던 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예. 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영업이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좀 좋아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봤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을 얼마 전에 현대차, 기아차 다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그 분기 대비는 그러니까 3분기에 전분기 대비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조금 꺾였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주가가 최근에 현대차가 한 16만 6, 7천 원, 16만 7천 원까지 보통주는 빠졌는데 여전히 3분기 영업이익률이 현대차는 9.3%, 1월에서 9월 달까지는 9.6%. 그래서 워낙 지금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진이 하락폭이 내년에도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기아차도 보면 기아차는 더 좋죠. 기아차는 영업이익률이 3분기에 지난주 금요일 날 아마 발표된데 11%, 두 자릿수.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자릿수라는 거는 자동차 업체들이 진짜 경이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BMW, 벤츠 아니면 스포츠카 명품 회사만 하는 수준의 마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멘텀은 꺾였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가령 이제 우리가 투자가 주가만 올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배당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배당이 중요한데 그렇죠. 이렇게 이익이 좋다는 건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니까 우리가 연말에 배당도 좀 기대할 만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현대차 우선주, 이우선주 뭐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미국 차와 완전히 대비가 업계랑 대비가 된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주식 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판단하는 거죠. 이걸 두고서 이제 은퇴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JP모건의 주가가 또 연일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속내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개인적인 부가 한 20억 달러, 네. 그 중에서 70%, 14억 달러가 JP모건 종목 단일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CEO를 맡고 있으니까 책임감에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뭐 자기 재산이 한쪽에 되게 치우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주식을 파는 게 개인적인 그런 뭐 그 자산을 다변화, 재산을 다변화한다는 측면, 그다음에 세금 효과를 고려해서 한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너무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주식을 안 팔았던 분이 이번에 이제 자기 보유 물량의 한 10몇 프로, 12%쯤 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마 이분이 67세입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 뭐 올해는 아니지만 2, 3년 후쯤 되면 퇴임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마 JP모건 이사회에서는 그 CEO 승계 계획을 지금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CEO 승계 계획은 발표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그 거래소에서 이런 것을 이제 상장 기업이 하라고 이제 하죠. 근데 한국 기업은 거의 뭐 이런 게 별로 뭐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JP모건이 누리던 제이미 다이먼 그 프리미엄이 이제 이분이 퇴임을 하면 좀 없어질 것이 아닌가. 근데 뭐 당장 주가에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잠깐 주가가 약세였다가 이번 주에 다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JP모건은 형이고 동생 회사인 모건 스탠리 옛날에 같은 회사였습니다. 1933년 전에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조금 더 투자은행에 특화가 된 그런 데인데 여기는 제임스 고먼이라고 이분도 진짜 걸출한 CEO인데 이분이 14년 동안 재임하면서 골드만을 완전히 제꼈죠.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CEO 퇴임하고 회장이 되면서 이제 밑에서 끌어올려서 CEO를 시켰는데 특별 보너스를 좀 많이 준 거가 이제 그 지적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보너스를 주려면 명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좀 이번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여간 이 월가에서 CEO들은 프리미엄을 상당히 받고 왜냐하면 중요한 의사결정 가령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채권 장기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JP모건은 리스크 관리도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누가 차기 CEO가 될지 좀 걱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내부자라고 그러죠. 인사이더. 네.
회사의 CEO 임직원들, 근데 우리 같은 밖에 있는 일반 정보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라 그러는데 내부자들은 이 사람들이 꼭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산업 우리 회사 이익이 꺾이고 언제가 리스크가 이제 다 반영이 돼서 좋아지느냐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을 되게 해외에서는 되게 관심을 아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것을 조금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2016년에 월가가 되게 어려울 때 제이미 다이먼이 한 2,600만 달러 한 350억 원어치 자사주 회사 주식을 자기 돈으로 샀어요. 그때 확실한 바닥을 짚고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식을 살 때나 아니면 이제 팔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국은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유로 주식을 팔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해서 큰일이 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스톡옵션도 우리나라 대주주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사회가 좀 잘하면 이사회한테 맡겨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관치 규제가 좀 있는 그런 뭐 형국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건 재미다이먼 회장의 지분 매도 관련한 그 속내를 쭉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아프신 와중에도 부상토론을 해주신 우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